맑은 소리. 이제 튜닝 포인트는 그래프상으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프로 이제 튜닝 포인트 마이크로폰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45Hz가 중심 주파수인지 50Hz가 중심 주파수인지.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부드러운 소리인가 맑은 소리인가 질감 있는 소리인가 그것은 이 마이크로폰으로 해서는 또 못 느끼지 않습니까? 맑고 평탄하게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앞쪽 스피커를 좀 좋은 걸 넣고 파워앰프가 체결되고 그 앞쪽 스피커에서도 탄탄한 베이스 같이 넣으면 이 12인치의 부드러운 이제 그때는 주파수를 더 낮춰야 되겠죠. 왜 부드럽게 이미 저 서브우프 박스의 이게 메커니즘 자체가 부드럽게 뽑을 수 있도록 지금 포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앞쪽에서 탄탄한 6인치에서 베이스가 놓아주면 60Hz, 80Hz, 100Hz가 서브우프는 이제 50Hz 그 미만의 아주 로 베이스를 밀도 있게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에 꽉 차는 이게 우퍼가 세다고 해서 뭐 장땡이 좋다 이게 아니고 서브우퍼가 빵빵 때려주면 기분 좋게 때려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적인 매니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퍼가 이제 그닥 많은 건 무조건 어떤 음악이든 우퍼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닌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우퍼가 밀도감 있게 탄탄하게 힘있게 놓아주면 그 음악의 어떤 리듬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묘미를 많이 느낄 수 있다 이 말이고 지금처럼 이런 조용한 음악은 또 우퍼가 또 굳이 많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살짝만 깔아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투웨이 스피커 저쪽에 소리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퍼가 완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요 아랫단에 요 스티커는 손님이 요 색깔 선택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우퍼 박스가 조금 더 힘있게 보이고 좋습니다. 라우드 사운드 로고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저 차에다가 이제 OM 스피커가 그대로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서브우퍼만 추가할 겁니다. 서브우퍼만. 그러면 GV80 차량의 서브우퍼 스피커가 원래 운전석 조수석 시트 밑에 있죠. 8인치가. 그 앰프가 저 운전석 뒤에 핸드 안쪽에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 핸드 왼쪽에. 그럼 그 이제 카바를 떼서 앰프 쪽에서 선을 따가 와야 되겠죠. 이거는 또 다른 차에 많이 쓰입니다. 제가 한 봉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한번 썰릴 때 아까 봤듯이 갈거나 자를 때 이 PVC 가루가 날립니다. 그래서 썩지도 않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할 때 이게 많이 미리 해놨습니다. 지금 30인치짜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30인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꼽아봤을 때 어떤 소리가 날지 확인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작은 거 봤을 때 어떤 소리가 날지. 이렇게 포터가 2개 들어가는 경우는 4인치가 잘 없는데 스피커가 2개이기 때문에 4인치 포터 큰 게 2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3인치다 그러면 4개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닝 포인터라는 것이 아까 녹음에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일 긴 게 한 그 정도면 한 40Hz, 뭐 37Hz, 35에서 40Hz. 물론 그 위에 50Hz 소리도 나죠. 나는데 50Hz 소리도 나지만은 그 40Hz 소리가 좀 더 이렇게 풍성하고 밀도 있는 소리가 나고 또 50Hz 소리 쪽에서 55Hz 소리에서 좀 탄탄하고 맑은 소리. 이게 두 개가 공존하는 느낌의 소리. 만약에 그런데 이제 이거와 이걸 뽑았을 때는 40Hz, 45Hz 그 소리가 살짝 없어지고 50Hz, 55Hz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작은 거 봤을 때는 거의 40Hz 소리는 잘 안 들리고 45Hz, 50Hz 조금 들리면서 55Hz 기준으로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튜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거는 한 55Hz 보면 되고 요 중간 거는 아까 들어봤지 않습니까? 한 50Hz 보면 되고 아까 30Hz 큰 거는 한 45Hz 정도 보면 된다. 이게 그 부분에 헤르츠가 조금
이렇게 틱에 조금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맑은 소리, 이제 튜닝 포인트는 그래프상으로 튜닝, 이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프로 이제 튜닝 포인트 마이크로폰 제목 나오지 않습니까? 45Hz가 중심 주파수인지, 50Hz가 중심 주파수인지.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부드러운 소리인가, 맑은 소리인가, 잘 질감 있는 소리인가, 그것은 이 마이크로폰으로 해서는 또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제가 이게 그 장비 이런 걸 초장기에 모를 때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귀찮죠. 잘 안 하고. 라고, 그래서 이제 귀로 들었을 때 그 느낌, 그 소리가 핸드폰으로 아마 녹음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녹음한 게 아니고 베이스 소리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소리 나오는 것이 이쪽 백과 저쪽 백에서 반사음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죠. 이렇게 직접음과 반사음, 간접음이 녹음될 수 있는 공간을 옮겨서 아마 녹음이 잘 됐을 겁니다. 핸드폰 녹음은 녹음이 저음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예, 우리 마이크도 가수들이 좋아하는 마이크도 중고음 위주로 씩씩하게 내주는 마이크가 있고 또는 이제 중고음 고역보다는 중음 위주로 투명감 있게 내주는 마이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는 중저음이 조금 밀도 있게 고음이나 이런 것보다 중저음과 저음 쪽으로 또 밀도 있게 내주고 만약에 그렇다면 바리톤 성악가나 베이스 성악가는 제일 마지막에 중저음과 저음 쪽으로 좀 이렇게 녹음이 잘 되는 마이크를 써야 맞고 테너나 소프라노 성악가는 이제 중음이나 중고음 위주로 잘 녹음되는 마이크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카오디오나 음향 쪽에는 상업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 상업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핸드폰에서는 베이스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고음이 잘 나오는 이 마이크 또는 이 사운드를 녹음하는 마이크 그게 더 좀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역이 고르게 잘 나오는 이제 핀 마이크 이거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음 위주로 녹음이 잘 되는 걸 해버리면 또 저음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 삼성 노트 22, 제가 핸드폰 노트 22인데 울트라 22죠.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 대역으로 쭉 녹음도 되고 좀 조금은 이제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100Hz나 그 이하, 50Hz 이하의 그 소리들이 우리가 들었을 때의 그 양보다 조금 가하게 나옵니다. 가하게. 딱 단습니다. 그게 조금 한 3분의 1만 줄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고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의 소리랑 질감의 차이는 나겠지만은 밸런스를 볼 때는 한 300Hz부터 한 400Hz, 300Hz부터 저 이상은 우리가 듣는 거와 유사한 스타일로 핸드폰 자체 녹음 마이크를 말하는 겁니다. 울트라 22에 되는데 뭐 한 200Hz 이하 쭉 가면 갈수록 우리가 듣지 못하던 원하는 20Hz 이하, 15Hz, 10Hz 이런 것도 막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음 쪽으로 녹음이 잘 되는 마이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울트라 22에 탑재되어 있는 녹음용 마이크가.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저음 쪽이 녹음이 많이 특징적으로 된다. 울트라 22가. 그래서 여기서 들었을 때 제가 들었을 때보다는 저음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나오더라도 이어폰이나 블루투스로 뭐 해가지고 차야 시스템이나 이런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세 가지의 포타 길이에 대한 소리의 차이점은 반드시 날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튜닝 포인트를 잡는 거죠. 좋은 소리는 제일 질감 있고 옳은 소리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소리는 제일 긴 포트가 맞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쪽에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소리고 음악적으로는 조금 근데 이게 또 차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에 들어가면
여기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의자 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앞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이리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를 딱 내면 제가 입구 쪽에 가백이 없으면 그냥 훅 밖으로 가버리는 거죠. 직접음은 중고음은 직접음을 들어도 잘 녹음이 싱싱하게 되는데 저음은 주파수 사상이 길기 때문에 직접음 갖고는 녹음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공간에 있어야 거기서 반사음하고 이 음의 에너지의 압력이 차면서 녹음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공간이 적지 않습니까? 이 트렁크를 딱 열면 보이는 공간이고 이게 대충 트렁크 높이보다 조금 낮는데 그럼 트렁크 문이 이렇게 닫히면 트렁크 문 쪽으로 빵 하면 이게 가까우니까 가깝고 이게 8인치 한 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인치 한 발도 아니고 10인치 두 발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15인치 한 발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12인치 두 발이죠. 15인치 두 발은 좀 넣기가 힘드니까 장착하기도 힘들고 스펙 체중 맞추기 힘드니까 10인치 두 발은 통통 이게 탱글탱글하죠. 12인치 두 발이 딱 적당한데 12인치가 적당한데 그 두 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트 행이 아니고 이게 실드 행이 아니고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너지가 탁 갔을 때 공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전달시키는 그 양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볼륨을 적게 틀어도 이 트렁크에 한 1.5m 천장과 이 도화, 이 트렁크 도화하고 이게 그냥 음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밀도가 세면 그냥 바로 밀이 나갑니다. 공기, 이게 에너지, 소리 에너지가 바로 이 소리 에너지 이게 왔다가 갔다 이게 아니고 반사 이게 아니고 그냥 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공기가 있다가 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있어도 이 간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리 왔다가 부딪혀서 뭐 이래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밀도가 세면 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약간 부드러운 밀도도 있고 조금 더 높은 톤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게 USB 소리보다는 조금 높은 톤의 많은 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한 크로스오버는 없지만은 이 트렌툴라의 또 주파수 조정 여기 해가지고 조금 어차피 여기서 부드럽게 나오는 스타일로 부드러운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부드러운 소리도 낼 수 있고 주파수 조정을 해서 탄탄한 소리도 같이 낼 수 있는 같이. 그래서 차에 들어가면 일단은 부드러움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탄탄함은 주파수를 조금 조정해서 로패스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예를 들면 50Hz 로패스를 예를 들면 60Hz 로패스라든가 이러면 부드러운 소리와 탄탄한 소리가 나죠. 이게 원래 포타가 짧은 꼽히면 부드러움 자체가 이 메커니즘이 없는 거죠. 이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걸 하려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움을 넣게 해놨고 주파수로 탄탄함을 넣는다.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30cm짜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도장이 다 되면 포트를 뽑고 또 아랫단에 여기에다가 나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색깔보다도 이게 더 나을 것은 왜냐면은 이게 은색이고 다 까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다 디자인 아닙니까? 볼트 자국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봉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다가 완전히 커스텀 삼각 볼트처럼 뭔가를 팍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색상 이게 잘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스티커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같은 검정 계열로 색칠을 한 거죠. 근데 보면 약간 나무 무늬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뭐 이게 바닥 쪽에 앰프가 보이는 렉을 하고 또 아크릴도 들어가고 뭔가 조명 장치도 넣고 이랬을 때는 여기다가 나무를 빼내고 이 나무와 똑같은 아크릴을 잘라가지고 아크릴에다가 조각하면 이제 빛을 비추면 그림이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간 은은하게 그래도 확 튀는 것보다도 살짝 은은하게 색깔도 뭐 검정 조명은 잘 없지만은 약간 여기와 맞아 떨어질 만한 이 색깔 그게 화이트 색깔 그래서 약간 화이트 윙 색깔 비슷한 거를 여기다가
주면 아크릴의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예상해서 저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은 이제 저렇게 간단하게 해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포터 색칠도 다 말랐고 이제 정확하게 내려놓고 이제 빠지면 안 되니까 피스를 받기 전에 대신에 요게 이제 홀 멘치하고 피스가 고정되더라도 이게 툭 튀어나오지 않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봉을 꼽아야 되죠. 봉을 꼽을 차례인데 봉은 저 상태에서 한쪽으로 밀어 넣고 살짝 밖으로 해서 이제 한 11mm 홀을 팠으니까 11mm 팠으니까 한 5mm가 걸리겠죠, 양쪽으로. 그러면 저기 스프링 같은 게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안 빠질 건데 지금은 안에서 12mm 들어와서 다시 5mm 들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부틸 테이프로 자, 하나를 먼저 부틸 테이프 양도 신경 해봐야 되니까 하나를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이게 좋습니다. 여기 잘 쓰입니다. 또 빼면 또 빠집니다. 고무기 때문에 다양도로 많이 쓰입니다. 요 나무도 부틸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라면 테이프는 두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있으면 지가 또 끈적하게 붙거든요. 이제 우리로서는 한 5만원 정도 되죠. 이 테이프가.
카메라는 실물보다 훨씬 좀 오대가 안 나네요. 눈높이에서 맞춰볼까요? In the real world, no dreams, no plans, keeping a low profile. 요 자리가 센터 자리인데 우리 그 리스닝 공간에 이거 녹음이 잘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 뭐 보기가 이게 좋으니까 여기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가 더 좋죠. 소리가 좀 묵직하고 힘, 에너지가 있고 이게 볼륨이 작게 들었는데도 박스가 저 4개의 다리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 그 바닥이 이게 진동을 느낍니다. 이게 우프 박스의 질량,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우퍼 스피커 자체도 한 10kg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앰프가 이제 완전히 저 우퍼를 핸들링 갖고 놀 만큼 강력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소리가 잘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바닥이 으릉합니다. 이 정도 크기에서. 그 뭐 또 어떤 악기에서도 악기 모양 보고 야, 이게 뭐 잘나고 생겼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이거 디자인이 이제 요 우퍼박스의 디자인이 그런 느낌입니다. 베이스 좀 묵직하고 또 스피커가 좀 밝은 색깔이니까 맑고 힘있게 노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무섭습니다. 보면 이거 못할 때는 이제 펀치가 젊어되는데 지금은 브리스트 이렇게 질량이 그만큼 이제 좋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완성했으니까 아까 들었던 저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판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CD 한 장이 끝나고 두 번째 CD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요거 아까 들었던 음악이죠. 크게 해갖고 조금만.
Here I go, calling up the shadows like a fool again. So it goes, a part of me will love you to the very end. At night, baby, it wasn't always good times. When it got dirty, we really got it down. Oh, baby, I know we had to lose it. But it's hard when I have to face these changes. Oh, lonely nights, lying on my bed, trying to remember why I wanted it this way. I know I had to go, but all these lonely nights. It isn't fair to you or me. It isn't fair to love. Oh no, why does it have to hurt so bad? I try to keep busy, move on to new things, find someone else to love, but nothing changes. 그러면 저게 이제 가까이 가서 한번 비춰보고 음악 그만 듣고 차에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들어봤을 때 또 원하는 소리가 나는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차에 들어가면 소리가 더 훨씬 좋습니다. 요 실내 홀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우퍼가 지금 제가 듣는 저 USB 우퍼 자리에 있으면 베이스가 더 좋습니다. 이제 백에서부터 나와 있고 또 중음 스피커는 뒤에 있고 1m 뒤에 또 공중에 살짝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퍼가 실질적으로 반사음은 들리겠지만은 직제범이 많이 들려서 서브우퍼는 직제범도 중요하지만 반사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트 뒤에 달아도 직제범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든 간에 스피커 그 에너지가 스피커 콘지가 우리 정시적 귀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그런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스피커 콘지 앞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에너지의 그 어떤 작용들이 앞쪽에 어떤 저항 장치가 있어가지고 히트처럼 그러면 좀 더 그 안정적인 베이스를 내죠. 그래서 이제 RV 차량은
이제 그 청취자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디시트 쪽에 있으니까 실내 공간하고 콘지하고 이제 닿이게 되는 거고 보이게 되는 거고, 수용차는 실내 공간하고 서브우퍼 콘지 앞쪽과 그게 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하우디오의 서브우퍼의 원리는 또 하나의 응용의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앞쪽에 저항장치가 있어야 된다. 아까 설명했지만은 트렁크를 닫으면 트렁크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퍼가 10인치 두 발이고 포터도 4인치, 3인치가 4인치. 그러면 조금만 딱 움직여도 에너지가 바로 청취자 쪽으로 간다. 이게 앞쪽에 미드 베이스 스피커와 이게 일체감을 주는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서브우퍼 박스가 조금 묵직해야 또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가벼우면 묵직한 소리 안 납니다. 부드러운 거는 가볍게 짜도 부드럽게 낼 수 있는데, 이제 솜처럼 부드럽게 낼 수 있는데, 이 힘있고 밀도 있고 부드럽고 묵직한 맑음, 여기 내기 힘든 거죠. 근데 이 스피커가 완전 이제 하이엔드 퀄리티가 지향하는 스피커는 아니지만 그 중상급의 이게 SQL 스타일의 우퍼죠. 이게 질감이 굉장히 뛰어난 우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박스를 응용해서 짤 때 그 질감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소리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 내부에서 울려서 내주는 그 소리의 그 질감, 그거와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저항을 받는 공간의 압력, 그게 어우러졌을 때 이 스피커의 소리가 비로소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또 앞쪽 스피커의 OM 스피커 그대로 쓰고 그냥 우퍼만 추가하다 보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더 맑고 탄탄하게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앞쪽 스피커를 좀 좋은 걸 넣고 파워앰프가 체결되고 그 앞쪽 스피커에서도 탄탄한 베이스 같이 넣으면 이 12인치의 부드러운, 이제 그때는 주파수를 더 낮춰야 되겠죠. 왜? 부드럽게 이미 저 서브우퍼 박스의 이게 메커니즘 자체가 부드럽게 뽑을 수 있도록 지금 포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쪽에서 탄탄한 6인치에서 베이스가 놓아주면 60Hz, 80Hz, 100Hz가 서브우퍼는 이제 50Hz 그 미만의 아주 로 베이스를 밀도 있게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에 꽉 차는, 이게 우퍼가 세다고 해서 뭐 장땡이 좋다 이게 아니고, 서브우퍼가 빵빵 때려주면 기분 좋게 때려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매니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퍼가 이제 그닥 많은 건 무조건 어떤 음악이든 우퍼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닌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우퍼가 밀도감 있게 탄탄하게 힘있게 놓아주면 그 음악의 어떤 리듬,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묘미를 많이 느낄 수 있다 이 말이고, 지금처럼 이런 조용한 음악은 또 우퍼가 또 굳이 많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살짝만 깔아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투웨이 스피커 저쪽에 소리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포웨이 멀티로 들어봤을 때 같은 볼륨의 크기라도, 지금 이제 꺼보겠습니다. 이거 끄고 여기 이제 투웨이 스피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거 끄고 이제 이 정도 크기로 요리된 거 아닙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서브우퍼가 닫고 해서 막 무식하게 그냥 꽁꽁 때리는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깔아주는 그 소리도 이 큰 데서 넣어주면, 지금도 우퍼도 조금 큽니다. 이제 스테이팅 한다고 중간보다는 좀 크게 했는데, 이렇게 살짝만 깔아줘도 그 소리가 차에서는 또 달리면 또 주변 소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창문도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차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주행하면 사물을 봐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퍼가 너무 작게 놓으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스케일이 큰 우퍼에서 살짝 넣어주는 게 조금 전에 비교했듯이 6인치 투웨이에서 넣는 거와 이 포웨이 멀티에서 넣는 볼륨 크기가 비슷해도 그 느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럼 우퍼가 완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요 아랫단에 요 스티커는 손님이 요 색깔 선택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우퍼 박스가 조금 더 힘있게 보이고 좋습니다. 라우드 사운드 로고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저 차에다가 이제 OM 스피커가 그대로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서브우퍼만 추가할 겁니다. 서브우퍼만. 그러면 GV80 차량의 서브우퍼 스피커가 원래 운전석 조수석 시트 밑에 있죠. 8인치가. 그 앰프가 저 운전석 뒤에 핸드 안쪽에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 핸드 왼쪽에. 그럼 그 이제 카바를 떼서 앰프 쪽에서 선을 따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트 밑에서 선을 따오면 이제 힘드니까 앰프 쪽에서 선을 찾아서 따가와서 이제 그 오디오 링크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그 앰프와 우퍼 스피커가 이렇게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그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작업의 그 취지고, 우선에는 이제 우퍼만 추가되니까 소리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언제 또 업그레이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퍼 소리가 OM 스피커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튜닝을 이제 박스를 짤 때부터 박스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한 거죠. 나중에 다른 스피커를 교체하더라도 프론트에 또 프론트 스피커 쪽에 또 별도의 앰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더 잘 나오면 우퍼 소리 볼륨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앞쪽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베이스 음과 트렁크 쪽에서 나오는 서브우퍼 소리가 더 조화가 잘 됩니다. 그럼 지금도 좋고 나중에는 더 좋게 되겠죠. 그 작업을 이제 차가 들어와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완전히 완성됐으니까 요렇게 한번 쫙 차에 들어가면 또 이제 안 빈게 지금 요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또 뒤에 각은 시트를 이제 최대한 편하게 뉘었을 때 각도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요 스피커 좌우 폭은 뒷다이아 훌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트렁크 바닥 그 표면 위에 그 우퍼를 그대로 얹어 놓을 겁니다. 특별히 뭐 어떻게 하고 나중에 렉을 짜거나 하면은 우퍼 박스를 팽철 굵은 걸 해서 또 바닥에 탭을 내든지 해서 볼트로 고정하죠. 지금은 이제 약간 트렁크 그 표면에 그 바닥 표면에 이제 올려놓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 순식으로 보면 스피커 그 인클로즈 각도는 설계할 때 설명을 충분히 했고,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앞에 그 스피커 보호 망을 싸제 일반 노는 걸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므로 해서 또 그것 때문에라도 측면에 날개가 특별히 또 붙임을 해가지고 좀 더 서브우퍼 박스가 좀 더 견고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무게감도 더 더해졌으니까 좀 더 질량이 높아졌겠죠. 포타의 위치도 이렇게 위로 할 수도 있지만은 뒤로 콘지와 같이 트렁크 도화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소리가 좀 더 부드러움과 탄탄함 소리가 동시에 트렁크 쪽으로 에너지 전달이 되면서 그 압력이 빠르게 실내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하는 것보다 이게 맞다. 그리고 디자인도 또 중요시 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는 겁니다. 아랫단에 로고 붙어 있는 거는 로고를 붙이거든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응용을 하든지 나중에 아크릴을 넣든 뭐 다른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저 공간은 이게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 링은 이게 앞에 요 네 가닥에 스피커 보호대 봉은 꼽는 거 아까 봤지 않습니까? 측면을 풀어서 뽑을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 스피커를 손으로 보거나 뭔가 스피커를 교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측면 날개를 뽑으려면 다이아우리 쪽에 공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봉을 좌측으로 이빨 밀어서 빼내면 빠져나오죠. 그렇게 부틸 테이프로 붙이기 때문에 이게 우퍼박스에 약간의 진동이 발생하더라도 진동 발생할 일도 없겠지만은 하더라도
지줄로 턱 널뛰는 일은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뒤에서 보면 또 깨끗하죠. 그냥 시트가 들어갈 공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것을 이제 이 차가 들어와서 이 GV80이죠. 이거 트렁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렁크 쪽에 가 보면 이제 실내 쪽에는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시트가 충분히 저각도로 이제 뉘어 있고, 이게 우퍼가 실제 그 우퍼 박스의 사이즈는 저 끝에서부터 한 55 cm입니다. 위에서 치는 것 같으면은 더 짧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각을 스피커를 이리 바로 보면 좀 더 이 공간을 짙게 차지해야 하는데 약간 얼굴 쪽으로 향해서 디자인도 좀 살릴 겸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이제 주문대로 짰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바닥에 점령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대신에 이제 디자인은 보기 좋고. 그리고 지금 저기 대표 붙이는 거 입국 전단까지 요까지가 날개가 이만큼 들어옵니다. 날개가 5cm가 튀는 실제 몸은 박스의 몸은 몸통은 요 5cm 뒤에 후면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장착하고 이쪽 브렌다 쪽에 파워앰퍼 OEM 파워앰퍼가 있는 거죠. 저것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